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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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매운맛 제닉을 저희 남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로거로도 하고 있고, 이제 고시원 하나, 무인 아이스크림 2개, 파티룸 2개 운영하고 있는 매운맛 제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본주의 락앤롤. 저는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같은 아침에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점 보통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일 있으면 고시원이랑 파티룸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무인 아이스크림점하고 파티룸 운영하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보시죠. 네.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이런 작업 장갑입니다. 왜냐, 나 같은 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만 뜯으면은 손이 그거 된다고. 나 그동안 내가 예전에도 이제 은행 다녔었던 여잔데 손 거칠어져 봐.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겠어. 보통 이렇게 한번 출근하시면 네.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 얼마나? 보통 정리만 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자 박스가 이렇게 좀 많이 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날따라 이제 좀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2시간, 3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고요. 1호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 상가였기 때문에 애들 위한 약간 이런 시설이 없었는데, 기존에 이제 태권도라든지 보습학원에서 오는 애들이 잠깐 쉬는 시간 10분 날 동안 진짜 미어캣처럼 우르르 와가지고 우르르 와서 우르르 결제하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오는 그 시간 전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손님들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못해요. 애들이 착해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있으면은 방해되는 줄 알고 안 들어오거든요. 애들이 되게 착해요. 자, 하나 퀴즈 낼게요, 피디님. 음료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이 뭘까요? 포카리스. 땡! 어떤 게 가장 많이 나가나요? 코카, 예전에 저도 재테크책 많이 읽는 줄 알았더니 땡이구만. 예전에 그랬어요. 코카콜라의 최대 적은 생수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는 뭐 콜라, 뭐 탄산음료 여러 개 막 채웠었는데, 정말 제일 잘 나가는 건 여기 있는 이 400원짜리 생수입니다. 생수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간혹 다른 것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라 생수 채우러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탄산음료를 계속 먹을 수는 없고요. 자기들도 물을 먹다가 탄산음료 먹고, 탄산음료 먹다가도 건강 생각해서 물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생수가 미끼 상품인데 400원으로 해서 정말 단가를 거의 안 남기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왜 400원 책정했느냐? 물을 사러 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젤리도 한번 사려. 물 사러 왔다가 이렇게 물 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어라? 그러면은 지금 이곳에서 가장 효자 상품 어떤 거예요? 효자 상품은 애들 요새 마라탕 좋아하잖아요. 마라탕처럼 약간 이제 그런 향신료 맛이 나는 건데, 꼬들꼬들한 그런 식감이 좀 재밌나 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되게 작은 거 뭐더러 왜 먹지 싶잖아요. 요새 애들은 과자를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과자를 하나 뜯어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였잖아요. 요새 애들은 여럿이서 와도 각자 하나씩 먹어요. 애들은 나눠 먹는 거보다 각자 먹는 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뜯어서 먹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꼬들꼬들하고 식감도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뭔가 스트레스 풀리고 약간 향신료가 있어서 그런 맛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거래처를 진짜 싼 데를 뚫어가지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700원 나고 있는데 저는 그냥 600원 가격을 아직까지 2년 반 넘게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팔리고, 진짜 잘 많이 팔릴 때는 정말 그 생수하고 이것만 거의 해도, 간혹 이것만 해도 월세 한 반은 된다니까요. 여기는 초기 창업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3천에 여기가 월세가 이제 100만 원이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강남에서 새우깡 산다고 막 3, 4천 원에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기존 가격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가 제일 싼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건이 다양한데 여기 네. 거래처는 어떤 식으로 알아보나요? 거래처는 기존에 이제 과자만 대량으로 해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라고 해서 가격이 월등히 싼 거보다
한 번에 저희가 이제 모든 품목을 사이트마다 다 시킬 수는 없으니까 몰아가지고 한 번에 거의 용달로 실어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그 매일같이 쿠팡을 찾기도 하고, 왜냐면은 들어왔는데 이래서 콜라가 떨어졌어, 포카칩이 떨어졌어.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당장 떨어졌다고 다른 그 업체에서 3일 5일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배송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쿠팡 같은 데서 바로바로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간혹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싸게 사서 뭐 이윤을 많이 남기냐 이것도 있지만, 고객들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그때 떨어진 거를 바로바로 채워주는 것도 무인 아이스크림점의 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혈 사장. 이번 예약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을 체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한 게, 왜 이렇게 아침에 과자를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 학생이 있어? 이게 싶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학생들도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자기들도 안 자려고 나름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자기들도 에너지 내려고 조금씩 이런 젤리 같은 거 먹고 이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기분 전환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되게 저런 학생들 보면은 이제 좀 우리 딸 같고 우리 아들 같고 짠하죠. 저희가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밖에다가 걸어놔요. 안 사도 되니까 들어와 있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안 사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재밌는 게 뭐냐, 안 사도 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홍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들어왔다가 약간 미안한 마음에 또 사가기도 하고. 네. 보니까 물품이 정말 많은데 네. 평소에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재고 관리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료하고 아이스크림이 월등히 잘 나가는데, 대신 이렇게 좀 찐득한 사탕이라든지 이런 젤리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저희도 관리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녹아요, 사탕이. 그러면은 이거 하나에 제가 800원에 파는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보석 반지인데 이거 녹아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플라스틱 이것만 링만 남은 걸 사겠냐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냐, 다 반품.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재고 관리가 그렇게 해서 다릅니다. 여름에는 온도 많이 좀 체크하는 편이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녹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좀 쟁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나가죠. 여기 보니까 제품 중에 한자로 된 뭐 중국 제품 같은 게 많아 보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전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한다고 해서 그냥 평소에 우리 잘 먹었던 뭐 홈런볼이라든지 칸초, 빼빼로 이런 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무인 아이스크림점 하고서 했던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유튜브, 틱톡에서 유행하는 그런 간식 챌린지 같은 걸 하면서 나도 먹어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국 간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탕후루처럼 확 유행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2년째 되게 꾸준하게 효도 상품이거든요. 중국 간식은 계속 꾸준히 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자극적이고 향신료 이런 맛이 있어서 그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대표님, 그러면 그 빼빼로데이처럼 이런 이슈가 있는 날은 매출이 굉장할 것 같은데, 무인 아이스크림에서 하루 매출이 가장 컸던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때가 많이 나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여름 장사예요. 여름에 얼마나 그 해 잘해야 겨울까지 월세를 쪼달리지 않고 낼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잘 나오면 40 정도 되는 거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나왔을 때는 70만 원에 넘는 적도 있어요. 대표님, 무인 아이스크림은 어디에 차려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학원이 많으면 좋습니다. 학원이 많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코로나 때, 뭐 방학 때 학교 갔습니까? 하지만 학원은 쉬지 않았죠. 그러니까 학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리 날씨가 춥고 더워도 애들이 학원은 오니까. 비가 와도 학원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단가가 좀 싸기 때문에 매출, 정말 애들이 우르르 이렇게 와도 매출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맘씨 좋은 아저씨들이 와서 기분 좋게 술 먹고 와가지고 바구니 이렇게 쓸어 가시는 그런 고객님도 최고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서 아파트 껴있는 단기가 제일 좋고, 기본적으로 1000세대 이상 정도 되면은 되게 좋긴 한데, 요새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포 찾기가 쉽지는 않죠. 당근으로 중고 거래 하러 다니면서, 의자 찾으러 다니면서, 책상
찾아다니면서 수원하고 막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차로. 이 시간대 여기 애들이 많이 다니는구나. 이 시간대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산책 나오는 거구나. 그날 하루 잡았다고 해서 자리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두냐 이거인 거죠. 돈통은 그럼 매일 이렇게 찾으시는 건가요? 그럼요. 돈은 소중한 거니까요. 그게 아니고 돈이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동전 없다고 해서, 동전 떨어졌다고 교대하실 해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캐너에 집에서 찍어주세요. 출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점포가 많은 무인샵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변수입니다. 변수. 생각지 못한 변수. 이런 거를 안 만들게 해야죠. 가기 전에는 이제 유리창을 깨끗하게 마주봤다는 게 여기 이제 루틴이에요. 왜냐면 들어왔을 때 반짝반짝하고 딱 먹을 거 봤을 때 여기가 깨끗해야지 구매 욕구도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피디님 그거 아세요? 그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의 가장 그 고객을 만족시키는 꿀팁은 거울하고 창을 깨끗하게 닦아 놓는 거죠. 반짝반짝해야지 관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이게 이런 닦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들어왔을 때 고객의 그리고 느끼는 그 쾌적함, 그리고 관리가 된다라는 척도. 이거는 지금 어디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이제 2호점으로 이제 남은 재고 이제 들고 가야죠. 2호점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알려주신 그 보증 계좌로 해서 송금해 드릴게요.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시고 오늘 퇴실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 전화 받고 있었어요. 저희 이제 어디로 이동하나요? 저희는 이제 이 아이스크림 2호점, 아까 말씀드렸던 2호점으로 가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1호점하고 2호점하고 또 좀 또 약간 컨셉도 다르고 좀 분위기도 좀 다를 거예요. 그거 보여드리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 두 분이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서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별로예요. 신랑은 좀 공무원 스타일, 나는 이제 좀 행동대장 스타일. 지금 행동대장 같은 아내분 이제 옆에 두고 계신데 어떠세요? 남들은 보기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말 잘해라 해. 행복하다고 해. 네, 행복해요. 요즘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업이랑 뭐 어떻게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이게 무인 아이스크림점 다 그 점포 사장님들은 느끼시겠는데, 이 무인 아이스크림점 사장님들 이 기분은 날씨에 좌지우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요새 좀 다시 따뜻해지고 좀 좋아졌잖아요.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고요. 비 오거나 갑자기 찬바람 불거나 막 장마 오거나 이러면은 막 진짜 기분 둘 다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서로 이제 말이 없어지고 서로 기분 안 건드려주고 막 이러고요. 날씨가 좋으면 둘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붕 뜨고요. 대표님 여기도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네요? 네네. 그럼요. 저 아파트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좀 그 관리가 좀 되는 편이라서요. 아까 그 같은 경우는 제가 포스트잇을 못 넣어가지고 그 1호점은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남겨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건 포스트잇을 좀 많이 비치해두는 이유도 뭐냐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오는 거니까 혹시라도 뭐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이제 고객들 의견 이런 것 좀 많이 알고자 이렇게 해서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애들이 뭐 되게 그림도 그려주고, 그림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되게 좀 귀여워요. 이런 거 읽으면은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무인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소통하는구나, 뭐 이런 재미가 있죠. 계속 그 분리수거만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무인샵은요 약간 바퀴벌레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고객이 없을 때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 버리고 닦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남들은 되게 이쁜 거 보는데 저는 맨날 그 쓰레기장만 왔다가 분리수거만 합니다. 이게 경쟁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예를 들어 내가 파리바게뜨야. 근데 앞에 뜨레주가 생겼어. 그래도 사람들이 파리바게뜨 빵을 좋아하는 게 있고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앞에 경쟁점이 생겨도 오긴 하겠지만,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어디나 다 똑같은 상품이고 똑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경쟁이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진짜 위태롭죠. 그래서 입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입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 입지가 나왔을 때 그 기회의 시간을 길게 주지 않아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웃긴 게 저는 옷 같은 것도 다림질하는 거 안 입거든요. 귀찮아서 성격이. 교복도 못 달아주는데 파티룸 이 테이블은 거의 매주 몇 번씩 달려요 이거를.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귀찮은 일인데 이게 또 광목 테이블이 이게 또 이 맛이거든요. 이걸 해놓으면 진짜 기분 되게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애기들이 돌잔치하고 100일 하고 되게 인생에 중요한 이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돈을 떠나서. 다른 가족들에게 소중한 공간을 돈을 받으면서 제공해 준다는 거. 이게 매력 있어가지고 사실은 파티룸 업종이 지금 제 업장 중에서는 제일 돈 못 버는 업종인데 뭐라 그럴까? 그래도 되게 만족감이 있는? 파티룸 수요층은 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탄이라서 이게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젊은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100일 돌이 가장 많고요. 간혹 이제 젊은 아가씨들 브라이덜 샤워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생신 이런 것도 많이 오고요. 예. 대표님, 예. 돌잔치 파티룸에서 돌잔치 어떻게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파티룸을 만들었었을 때 그때 이태원 사태가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예약도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설상가상으로 가격도 잘못 표시를 해놔서 예약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수기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어떡하나, 놀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는 동생이, 언니 동탄에서는 파티나 브라이덜 샤워나 이런 게 아니야, 무조건 애기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지만 동탄만 상대로 한번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때 제가 이것저것 다 했던 소품이 한 9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2주 만에 전체 다 회수됐어요. 그래서 지금 100일이랑 돌잔치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런 상을 꾸미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애기 100일 돌 이런 거 전 애기 100일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매주 애기들 돌잔치랑 100일 잔치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오늘 출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유튜브 채널을 놓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나 이런 게 있어서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블로그 좀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블로그 이웃분들한테도 글이 아닌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과정을 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하루 루틴이 어떤가 이런 걸 좀 설명해주는 것도 되지 않았나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백업원님을 되게 제가 만나고 싶었었거든요. 같은 고시원 업종이기도 했고, 그리고 투자자로서 되게 멋있는 모습 살고 있어서 이 촬영 핑계로도 사실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그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제 근처에서 열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약간 농담이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자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진짜 민낯을 다 보여드렸어요.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현실 그대로 보여드렸으니까 대리 만족이 되신 분이 있었으면 또 좋겠고, 이렇게 힘드니까 회사에 있으면 좋겠구나, 그게 생각이 되는 분이면 또 좋겠고, 저는 그냥 제 모습이 되게 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이뤄놓은 게 되게 자랑스럽고, 나중에 이게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그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년도까지 은행을 다니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서 좀 뭔가 내가 더 능력을 발산할 그 시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퇴사를 해서 1년 동안 열혈 부동산 투자로 지내다가 대출이자 세금 이런 게 엄청 거의 부담이 2배로 많아지면서 이러다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움직여야겠다 생각도 있지만 이 6개월 동안 세계 창업을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였어요. 우선 망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기본이 있었지만 남편을 퇴사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예전에 제가 퇴사하기 전에 했거든요. 나에게 성장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나만이 느낄 수 있고 남들도 인정을 해주고 누가 봐도 내 스스로 했을 때 잘했다. 내 스스로 실수를 했어도 이 부분은 내가 확실히 그릇이 커진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